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오늘은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장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가 사상가들은 대체로 은둔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기가 분명하지 않다. 장자의 정기도 마찬가지로 불명한 점이 많다. 현존하는 장자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사료는 중국 한나라의 역사가 사마천 사기의 노장신환 열전이다. 사기에 의하면 장자의 성은 장씨이고 이름은 주이며 자는 자휴로서 몽지방 사람이다. 몽이라는 곳은 오늘날 중국 허난성 상치우시 동북지역으로 그곳에 있는 칠원성에서 칠원리를 지냈다. 장자는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 그의 학문은 박학다식하였으나 기본은 노자의 학설로 귀착된다. 그의 저서 10여만 자는 거의 대부분이 우화로 되어 있는데 어부, 도척, 거엽 등의 여러 편을 저술한 것은 공자의 학파를 비판하고 노자의 학술을 밝히려고 한 것이며 외루어라는 산이론과 항상자라는 인명 등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가공된 것이었으나 문장을 잘 엮고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목을 공격하였다. 그래서 당대의 대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창끝과 같은 논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나도 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였으므로 당시 그의 인물됨을 인정하는 자는 없었다. 딱 한 사람, 초나라의 위왕은 장자를 존경하여 그를 재상으로 맞이하려 하였지만 그는 위왕이 보낸 사신에게 제사 지낼 때의 교제에 희생되는 소처럼 되기를 거부하며 더러운 시궁창에서 유유히 놀고 싶다고 거절하였다. 저번에 노자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가 사상가들은 대체로 은둔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정기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장자 역시 도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정기가 불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장자의 성은 장씨고 이름은 주이며 목나라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은 몽지방이 어딘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몽지방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에서 언급된 몽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장자의 출신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형은 장자를 송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한서지리지에 양나라에 8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몽이라고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장자를 양나라 사람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송대 주인은 장자를 초나라 사람으로 분류하고 석지장의 고급 악록에서는 제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근대의 왕수영 같은 인물은 장주 증자막설이라는 논문에서 장자를 노나라 사람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리고 장자를 읽다 보면 장자 내에서 송나라와 장자를 연계시키는 기록이 자주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장자를 송나라 사람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몽이라는 지역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자를 송나라 사람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자를 양나라 사람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자를 제나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나라나 송나라와 장자를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주인은 장자를 초나라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주희의 의견에 동의하여 장자가 초나라 사람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중국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보면 북쪽은 상공업의 발달로 오늘날로 치면 도시 문명이 발달된 데 비해 남쪽 지역에 위치한 초나라는 대체로 문명이 덜 발달되어 농경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서 건물보다는
숯불이 우거진 지역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가 7원리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의 주장처럼 장자를 초나라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장자는 몽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7원리라는 말단 관리로서 일을 했습니다. 7원리란 온나무 밭을 관리하는 학업 관리로서 공자가 20살 무렵에 개손씨 집안에서 말단 창고 관리직인 위리를 지낸 것처럼 장자도 칠원송에 있는 칠원이라는 말단 관리직을 지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장자의 출신 성분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는 양효왕이나 제선왕과 같은 시대인 전국시대 초기를 살았습니다. 그는 박학다식하였으며 장자라 불리는 10여만 자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는데, 이는 대부분이 우화로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10여만 자에 이르는 그의 저서 속에 담긴 우화를 통해 당대의 대학자는 물론 특히 유과와 무과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해서 당시 그의 인물됨을 인정하는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초나라의 유양만이 그의 자질됨을 알아보고 그를 재상으로 맞이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 사람의 자질과는 무관하게 단지 자기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그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능력 이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과 사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보니 온갖 처세술에 능한 것만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은 아첨하는 자들이나 사기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장자도 어쩌면 은둔자의 길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0만 여자에 이르는 그의 저서는 장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데, 장자라는 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행본으로 쓰고 있는 것은 곽상본이다. 곽상은 장자보다 약 600년 뒤인 위진 남북제 시대의 학자로 장자주를 저술한 사람이다. 곽상본은 모두 33편으로 내편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의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약 6만 5천여 자이다. 그러나 기원후 1세기경 한나라의 역사가 반고가 지은 한서 예문지에는 장자가 내편 7편, 외편 28편, 좌편 14편, 해설 3편 등 모두 52편으로 이루어졌다 하고, 사마천의 사기에서 장자가 10여만 저의 글자를 썼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오늘날의 장자는 사마천과 방고가 보았던 장자의 책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유실된 판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장자는 장자 한 사람의 순수 저작이라기보다는 전한 초기까지 약 150년간에 걸쳐 장자학파의 집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오늘날 4편 7편의 정리는 대략 전한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장자의 원작으로 보고 특히 소요유와 제물론의 2편을 핵심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오늘날 우리가 통행본으로 쓰고 있는 장자라는 책은 위진시대의 곽상이 쓴 장자주입니다. 곽상본은 내편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으로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상본은 장자 본래의 책의 약 3분의 1 정도가 유실된 판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은
한 사람의 저작이라기보다 약 150년간에 걸친 여러 사람들의 집적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장자가 직접 쓴 장자의 원작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내편, 외편, 자편 중에 내편, 칠편 그 중에서도 특히 소요유와 제물론을 장자가 쓴 핵심 견해라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장자에게는 해시라는 말벗이 있었다. 해시는 중국 고대 논리학파인 명가의 대표적 인물이며 위나라 재상을 지낸 바 있다. 장자는 해시와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장자가 그와 토론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장자가 해시와 더불어 호수의 징금다리 위에서 놀았다. 장자가 말하였다. 피라미가 조용하게 논이나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다. 해시가 말하였다. 그대가 고기가 아닐진데 어떻게 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장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가? 해시가 말하였다. 내가 그대가 아닐진데 본래 그대를 모르겠거니와 그대는 본래 고기가 아닌지라 그대가 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은 완전하다. 장자가 말하였다. 청컨대 그 본래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대가 이러기를 내가 어떻게 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운운한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서 나에게 물은 셈이다. 나는 호수 위 징금다리 위에서 알았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하면서 무심코 한 말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해시와 그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벌건 얼굴로 대꾸하는 장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 가장 뛰어난 논변가였던 장자와 당시 가장 탁월한 철학자였던 해시가 만나 철학적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해시가 죽은 뒤 장자는 더불어 대화할 사람이 없게 된 것을 몹시 애석해하였다. 장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시라는 인물은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가들 중에서 논리학파의 명가의 대표적 인물이며 위나라의 재상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여하튼 장자와 해시는 같은 시대를 살던 인물로 둘 사이에 여러 일화들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논변가였던 장자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던 해시는 여하튼 서로 친구 사이였거나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서로 친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하튼 이 둘 중에는 해시가 먼저 죽게 되는데 해시가 죽었을 때 장자는 이 사실을 몹시 슬퍼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자가 한때 맡았던 칠원리라는 관직을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뒤로 그는 초나라 위왕이 재상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사양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다. 장자가 군데군데 기워진 거칠고 헐렁한 옷을 입고 산건으로 떨어진 신을 묶고서 위회왕을 배웠다. 위왕이 말하기를 선생은 어째서 이처럼 지쳐버렸소 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것이지 지친 것이 아닙니다. 선비가 도화덕을 가지고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지친다고 합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은 것은 가난일 뿐 지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른바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장자의 말에서 비는 가난을 뜻하고 비는 선비가 뜻을 펴지 못하고 지쳐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위나라 임금에게 장자는 몹시 가난한 사람으로 비쳤다. 그런데도 위나라 임금은 장자에게 어째서 이처럼 지쳐버렸느냐고 물었다. 얼핏 보기에 장자는 위나라 임금이 가난한가 지쳐버림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자가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보다 뜻을 펼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장자라는 인물은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나라의 위왕은 장자를 매우 높이 평가한 인물이었으므로 매사에 가난하게 살던 장자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자신의 가난한 모습보다는 뜻을 펼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을 뜻하는 빈자와 선비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지쳐버린 상태인 빗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친구 사이가 됐든 연인 사이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여 사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귀고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단번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자는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얼핏 보기에 장자는 비정한 사람처럼 보인다. 장자 부인이 죽거늘 해시가 조문하러 갔다. 장자는 바야흐로 두 발을 뻗고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시가 말하였다. 사람이 같이 살며 자식을 기르다가 몸이 늙어 죽게 되거든 통곡을 아니해도 정리에 맞지 않거늘 하물며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장자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네. 이 사람이 처음 죽었을 적에 나인들 어찌 개탄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의 시초를 생각해보니 원래 생명이 없었다네. 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형체도 없었다네.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기조차 없었다네. 황홀한 세계가 있다가 섞이고 변하여 기가 있게 되고 그 기가 변하여 형체가 있게 되고 그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있게 되었다가 이제 또다시 변하여 죽음으로 갔으니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갈마들어 사시가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이제 내 아내는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내가 꺼이꺼이 소리내어 통곡하면 나 자신이 명예에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었네. 장자도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인지라 그 아내가 죽었을 때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개탄하여 마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장자는 개별적 사태를 전체와 관련지어 생각할 줄 아는 현자이다. 그는 생사를 달관할 수 있었던 위대한 철인이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사태를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관조할 수 있었다. 장자는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관조하였다.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장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에서에 대한 태도를 자신이 죽었을 때에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자도 맨 처음에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태도를 바꾸어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질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장자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자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가 변하여 형체가 있게 되고 그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기의 이합 집산에 의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시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이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시가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해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의 당연한 이치이므로 그리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곧 죽으려 하거늘 제자들이 성대하게 장사 지내려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였다. 나는 천지를 광각으로 삼고 해와 달을 귀중한 도리옥으로 삼고 별들을 진주와 구슬로 삼고 만물을 장래에 쓰는 갖가지 물건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장래의 도구가 어찌 갖추어진 셈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겠는가? 어느 제자가 말하였다. 저희들은 까마귀와 새매가 선생님을 쪼아 먹을까 두렵습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땅 위에서는 까마귀와 새매의 밥이 되고 땅 아래에서는 도루래와 개미의 밥이 될 텐데 저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다가 이들에게 준다면 어찌 편파적인 마음이 아니겠는가?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때는 천지라는 거대한 방에서 잠들게 되었다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 자신의 죽음에 임해서는 천지를 광각으로 삼고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자기 죽음의 동반자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태를 천지 만물 전체와 관련지어 간주할 수 있는 장자의 호방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장자가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다만 그가 양해왕 제선왕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는 기록과 함께 명가의 해시와 교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대략 기원전 355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275년경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현대학자 마서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자를 역사상 실존 인물로 보면서 그의 생존 연대를 기원전 369년부터 기원전 286년경으로 보고 있으며 풍우란도 장자를 맹자와 같은 시대의 해시 친구라고 말한다. 이 밖에 많은 연구가들도 전국시대의 여러 문헌들이 고증한 바와 같이 마서레온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장자의 생존 연대는 전국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보는 것에 대체로 학자들이 일치를 보인다. 장자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의 제자들은 장자를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당연한 이치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자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설은 없지만 마서리운이나 풍우란 등 이 밖의 많은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대략 기원전 4세기경으로 보는 것에 학자들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주장으로 장자와 맹자를 동일 인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장자와 맹자는 동시대 인물이거니와 둘 다 글 잘 쓰고 말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 동시대에 두 사람이나 태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맹자는 여러 제자, 백가, 특히 묵자를 맹렬하게 공격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장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주장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 맞다면 유가와 도가로 대립되는 기존 학설에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